항공과 비평 TV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제11편으로 미국의 ASTM 인터내셔널의 합의 표준을 소개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EV톨의 정의와 분류, 설계 특징, 형식 인증,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후 위기와 항공 배출, 항공기 전기화, 항공기 전기 추진 계통, 버티포트 설계, 그리고 5IG의 AAM 항공기 형식 인증,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STM 인터내셔널이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기술위원회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술위원회별로 경량 스포츠 항공기, 무인 항공기 시스템, 항공기 계통, 범용 항공기, 항공우주 종사자, 상용 우주비행에 대한 합의 표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항공규제 지배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는 통일성 있는 국제항공항행과 국제항공교통을 위해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관입니다. 현재 193개국이 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체약국들은 자국의 민간항공당국, 즉 CAA를 설치하고 협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EU의 유럽연합항공안전청 EASA 등과 한국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코카가 이런 CAA들입니다. CAA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국제표준화 단체들도 국제표준, 지침, 권고사항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ASTM 인터내셔널도 이런 국제표준화 단체입니다. ASTM 인터내셔널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기술 원천 중 하나는 ASTM과 같은 산업계와 비표준화 단체입니다. ASTM은 미국에 기반을 둔 표준화 단체로서 소재 제품 시스템 서비스에 관한 자발적인 합의기술 국제표준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그 원조는 1902년 설립된 미국 재료시험학회인데 당시에는 국제재료시험협회의 미국집으로 설립되었지만 지금은 독립적인 단체입니다. 본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콘시오켄에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800편의 유효 합의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합의표준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50개 넘는 기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ASTM은 기술위원회, 즉 테크니컬 커미티를 통해 합의표준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위원회마다 한 개의 알파벳과 두 자리 숫자로 구성된 코드가 할당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철금속이며 B는 비철금속이고 C는 시멘트, 세라믹, 콘크리트 및 조적 재료이며 D는 기타 소재이고 E는 일반, 분석, 업무 분야이며 F는 특수 응용 분야 재료 및 제품이고 G는 재료의 부식, 열화, 분해 및 내구성 분야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할 항공우주 분야 합의표준은 F에 속해 있지만 항공기의 체계종합적 특성과 다합재적 본질을 고려하면 사실상 나머지 코드에 속한 합의표준도 사실상 항공우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술위원회 목록은 화면과 같습니다. 참 많지요. ASTM이 지난 120년 넘게 누적해온 기술 레거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오늘 소개할 F시리즈 중에서 항공우주에 직접 관련되는 코드는 F37, F38, F39, F44, F46, F47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37, 경량 스포츠 항공기, 즉 LSA 기술위원회입니다. F37은 2002년에 발족했으므로 가장 먼저 발족한 항공우주 기술위원회입니다. F37은 LSA에 관한 국제합의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소 안전성 성능 및 비행 숙련도 요건, 품질 보증, 완제기 제작 수락 시험 수락 절차, 지속 가망성 체계에 관한 기준선 계획 등입니다. 기술위원회는 다시 여러 소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화면과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600kg 이하의 LSA의 경우 미국과 EU는 서로 다른 인증 접근법을 시행 중입니다. FAA의 경우 LSA 가망 표준이 없는 대신 ASTM 표준을 수락해서 제작자가 적합성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를 DAR이 검사한 후 특별 LSA 승인을 통해 특별 가망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반면 EASA의 경우 CS의 SA 인증 규격이 있으며 ELA1의 간소화된 인증 절차에 따라 신청 기업이 있는 국가의 국가항공당국이 형식 인증 과정을 상당히 주관하여 형식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F37 LSA 기술위원회가 발간한 합의표준 중에서 효력이 있는 표준만 간추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총 32편의 합의표준이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 표준을 가지고 있는 소위원회는 범위수리, 활공기, 비행기, 동력식 낙하산, 중량이동형, 자이로플레이니, 경공기, 공품 분야입니다. F37 LSA 기술위원회의 유효 합의표준 제목을 번역하여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공통 분야 표준이 가장 많고 비행기, 동력식 낙하산 순서이며 그 뒤에 중량이동형, 경공기, 활공기, 자이로플레인이 있습니다. 산업계 합의 표준은 시장 수요에 기반해 개발되기 때문에 각 형식별로 개발된 표준 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따져보면 해당 시장의 활력도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참고로 형광펜으로 표시된 표준은 FAA가 수락한 표준들입니다. 주목할 표준은 FE840의 경량 스포츠 항공기용 전기 추진 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표준 관행입니다. F-37에서 처음으로 전기 추진 장치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F-38 무인 항공기 시스템, 즉 UAS 기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F-38은 2003년에 발족했으므로 두 번째로 발족한 항공우주 기술위원회입니다. F-38은 UAS에 관한 국제합의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는데요. 예를 들면 최소 안전성 성능 및 비행 숙련도 요건, 품질 보증, 완제기 제작 수락 시험 수락 절차, 지속 가망성 체계에 관한 기준선 계획 등입니다. 기술위원회는 다시 여러 소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화면과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UAS의 경우 미국과 EU는 서로 다른 인증 접근법을 시행 중입니다. FAA의 경우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 즉 SUAS는 55파운드 미만이며 파트 107에 따라 형식 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상은 형식 인증 대상입니다. 하지만 UAS 가망 표준이 따로 없고 대신 파트 21에 따라 특수 분류 인증 경로를 사용하여 형식 인증 신청 모델별로 가망 기준을 정해서 적합성이 입증되면 형식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EASA의 경우 저위험도의 25kg 미만의 개방류는 형식 인증 대상이 아니고 중위험도의 특정류도 사전정예 위험평가, 피드라 또는 특정 운용 위험평가, 소라를 적용하는 대신 형식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UAS가 인증류일 경우는 범용적인 특수기술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성이 입증되면 형식 증명을 발급해줍니다. F-38UAS 기술위원회가 발간한 합의 표준 중에서 효력이 있는 표준만 간추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총 35편의 합의 표준이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 표준을 가지고 있는 소위원회로 가망성, 비행운용, 종사자 훈련 자격 인증이 화면에 보입니다. F-38UAS 기술위원회의 유효 합의 표준 제목을 번역하여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가망성 표준이 가장 많고 비행운용, 종사자 관련 표준이 그 뒤를 잇습니다. 참고로 형광펜으로 표시된 표준은 FAA가 수락한 표준입니다. FAA가 연방관보에 수락된 적합성 입증 방법이라고 공표한 ASTM 표준은 F3586-22밖에 없는데요. 해당 표준은 파트 89에 대한 원격 식별, 즉 RID 적합성 입증 방법에 관한 표준 관행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표준은 UAS 형식 인증 과정 등에 쓰이지 않을까요? 그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FAA가 특수 분류의 인증 경로로 UAS를 형식 인증해주고 있어서 형식 인증 신청자와 FAA만 그들의 적합성 입증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STM은 FAA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 당국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어떤 표준이 UAS 형식 인증 과정에 적용되었는지 공개되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표준이 UAS 형식 인증에 수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F-39 항공기 개통 기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F-39는 2004년에 발족했으므로 세 번째로 발족한 항공우주 기술위원회입니다. F-39는 항공기 개통의 설계 인증, 생산 장착 정비 표준을 개발합니다. 기술위원회는 다시 여러 소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화면과 같습니다. F-39 항공기 개통 기술위원회가 발간한 합의 표준 중에서 효력이 있는 표준만 간추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총 11편의 합의 표준이 효력이 있습니다. F-39 항공기 개통 기술위원회의 유효 합의 표준 제목을 번역하여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참고로 형광펜으로 표시된 표준은 FAA가 수락한 표준입니다. 주목할 표준은 F-3338의 범용항공 항공기용 전기엔진의 설계에 관한 표준 규격입니다. FAA와 EASA 모두 전기엔진에 관한 형식 인증 안전표준 개발 과정에서 F-3338 표준을 상당히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전기 추진 계통은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8편을 참고하세요. F-44 범용항공 항공기 기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F-44는 2012년에 발족했으므로 네 번째로 발족한 항공우주 기술위원회입니다. F-44는 범용항공 항공기의 규칙과 규정에 관한 수락 가능한 적합성 입증 방법으로 의도된 표준과 지침을 개발합니다. 기술위원회는 다시 여러 소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화면과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F-44가 말하는 범용항공 항공기는 FAA의 파트 23과 EASA의 CS-23의 보통류 비행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A의 경우 2017년 발효된 파트 23의 64번째 개정판은 성능 기반 규정으로 변혁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AA는 규범적 규정에 대한 MOC를 개발해 권고회람, 즉 AC 형태로 발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능 기반 규정으로 변혁된 후부터 FAA는 ASTM 표준을 MOC로 수락한 사실을 연방관보에 주기적으로 게시해오고 있습니다. EASA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파트 23과 이미 상호 조화되어 있는
CS23에 수락 가능한 MOC, 즉 AMC로 ASTM 표준을 수락하여 이지 액세스룰 형태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민간 항공 당국마다 ASTM 표준의 수락 여부가 다르고 수락하는 버전도 다르며 수락 범위도 다르고 추가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AA가 어떤 ASTM 표준을 MOC로 수락했다고 해서 이하사도 그대로 수락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F-44 범용항공 항공기 기술위원회가 발간한 합의 표준 중에서 효력이 있는 표준만 간추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총 51편의 합의 표준이 효력이 있으며 이는 항공우주 관련 기술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표준 수입니다. 유효 표준을 가지고 있는 수위원회로 일반 사항, 비행, 구조물이 화면에 보입니다. 이어서 동력기관, 개통 및 장비, 용어 등의 소위원회도 유효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F-44 범용항공 항공기 기술위원회의 유효 합의 표준 제목을 번역하여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참고로 형광펜으로 표시된 표준은 FAA가 수락한 표준입니다. 일반 사항에 있는 F-3264의 보통류 비행기 인증에 관한 표준 규격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준은 마치 전화번호부와 같아서 목차별로 F-44의 표준들을 구조화해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력기관 소위원회와 개통 및 장비 소위원회의 유효 표준 중에서 주목할 만한 표준들이 있는데요. F-3239는 항공기 전기추진 계통에 관한 표준 규격입니다. F-3231은 연소엔진 전력 발전이 있는 항공기용 전기 계통에 관한 표준 규격입니다. F-3235는 항공기 저장 배터리에 관한 표준 규격입니다. F-3316은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이 있는 항공기용 전기 계통에 관한 표준 규격입니다.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들 표준이 전기 추진 항공기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F-46 항공우주 종사자 기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F-46은 2014년에 발족했으므로 가장 최근에 발족한 항공우주 기술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F-46은 항공우주 종사자 교육, 자격, 시험, 인증 요건을 개발합니다. 기술위원회는 다시 여러 소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화면과 같습니다. F-46 항공우주 종사자 기술위원회가 발간한 합의 표준 중에서 효력이 있는 표준만 간추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총 12편의 합의 표준이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 표준을 가지고 있는 소위원회로 항공우주 엔지니어 및 기술자, 항공전자 및 정보기술 배서, 기체 및 개통 배서, 동력기관 배서, 자율 및 전기 항공기 정비 종사자가 화면에 보입니다. F-46 항공우주 종사자 기술위원회의 유효 합의 표준 제목을 번역하여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주목할 표준은 F-3600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 정비기술자 자격에 관한 표준 지침과 이 표준을 개발한 소위원회 명칭이 자율 및 전기 항공기 정비 종사자라는 점입니다. 주목해야 할 이유는 이 소위원회가 21세기 미래의 하늘을 수놓을 자유운항 전기추진 항공기를 정비할 미래의 정비사를 위한 표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47 상용 우주비행 기술위원회를 소개합니다. F-47은 2014년에 발족했으므로 가장 최근에 발족한 항공우주 기술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F-47은 상용 우주비행 산업을 위한 자발적인 합의 표준과 권고 관행을 개발하고 유지합니다. 기술위원회는 다시 여러 소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화면과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민간 우주시장을 개막하면서 ASTM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F-47 상용 우주비행 기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F-47 상용 우주비행 기술위원회가 발간한 합의 표준 중에서 효력이 있는 표준만 간추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총 11편의 합의 표준이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 표준을 가지고 있는 소위원회로 탑승자 안전성, 발사 및 재진입 수송체, 스페이스포트, 공통 분야, 용어가 화면에 보입니다. F-47 상용 우주비행 기술위원회의 유효 합의 표준 제목을 번역하여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항공과 비평TV 주인장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인류가 화성에 첫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표준이 F-47 상용 우주비행 기술위원회에서 개발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미래는 미래만이 알겠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